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을 훌쩍 넘기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동안 크게 잘난 것도 크게 부족한 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끔은 이유도 모른 채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이켜보면 누군가는 늘 다정했고 또 누군가는 늘 든든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뜻은 아니었다는 걸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다정한 분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선자리에서였어요. 친정아버지 사업이 한창 잘 되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창이라는 시기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한테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요. 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퇴직금을 지인이 소개한 부동산 개발 투자에 전부 넣으셨다고 합니다.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는 말만 믿고요. 반년도 안 돼서 전액 손실이 났다고 들었어요. 30년치 노후가 사라지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대요. 사업 좀 잘하는 집 딸 없느냐고요. 사업체 운영하는 가정, 외동딸이거나 딸만 있는 집, 부모가 현역인 집,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성격이나 취향은 한마디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셨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혼처를 찾는 전화라기보다 조건을 확인하는 전화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소개했어요. 동창분이 나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집 매출이더라. 수정이네 친정이 인테리어 사업한다며 연매출 꽤 된다던데. 그 한마디로 저와 남편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선자리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셨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와 계셨어요. 남편이랑 둘이 보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나와 있어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냅킨까지 미리 펴놓으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네. 식사 내내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순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사업은 요즘 어때요? 가 제 이름 바로 다음이었거든요. 업종이 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대답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간간히 그래 그렇구나 하시면서요. 메뉴를 고를 때는 제 접시에 직접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시어머니는 남편 쪽이 아니라 제 쪽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편하게 차 한잔 하자 우리. 넉 달 연애 사이에 시어머니는 3번이나 친정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과일 상자를 들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린다면서요. 올 때마다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돈 저예요 하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거실에 앉으셔서 차를 드시면서 아버지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살가운 집이면 걱정 없겠다.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거실을 천천히 훑으셨어요. 가구 배치, 벽 액자, 현관, 신발장까지요.
한 바퀴 돌고 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살림을 잘하시네요, 사돈. 세 번째 방문 때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사업 확장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돈, 요즘 인테리어 쪽이 경기가 괜찮은가 봐요? 구체적인 숫자를 묻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친정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시면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참 든든하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는 혼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줄 형편은 못 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야. 그 말 한마디에 친정 쪽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전세금을 보태주셨고 어머니는 이불부터 가전까지 혼수를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 목록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친정에서 뭔가 도착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혼수가 들어오는 날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트럭 앞에 서 계셨어요. 짐이 하나씩 내려질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를 반복하셨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구 세트 빠진 게 없었어요. 마지막 짐이 내려지고 나서 친정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생 빚을 졌네요, 사돈. 그 말을 친정 부모님은 오래 기억하셨어요. 좋은 뜻으로요.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 온 날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서재 책상에 뭔가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 뭔데? 처갓집 관련된 거. 숫자들이 표처럼 정리되어 있더라고. 남편은 웃었어요. 투자일 이후로 숫자에 예민해지신 거야. 걱정이 많으신 거지 뭐.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어떤 숫자가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 그걸 왜 정리해 두셨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 기록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옆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수정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이에요. 양가 하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패백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자리를 옮겨 친정아버지 바로 옆에 앉으셨어요. 잔을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편안하게요. 오래 준비한 일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요. 결혼 첫 해는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부를 물으시고 끝에는 꼭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친정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처음엔 그냥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반복되면서 질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사업은 요즘도 바쁘시니? 올해 경기가 좀 났다던데 인테리어 쪽도 그렇니? 직원을 더 뽑으셨다며?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되는 건 숨길 일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래, 다행이다 하셨어요. 그 다행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올 추석은 좀 제대로 하자. 차례상 이야기였습니다. 한우갈비, 문어, 제철과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장보기 목록은 꽤 길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좀 줄이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추석 당일 차례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올라가 있었어요. 남편이 장을 본 건 두부와 나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장을 보셨던 게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사돈, 올 추석에 애들이 형편이 빠듯한가 봐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과일이랑 고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날 오후에 택배 3박스를 보내셨어요. 한우 3근, 배 한 상자, 사과 한 상자.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다가요. 네 시어머니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지. 사돈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뭘. 친정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돈끼리 그럴 수 있다고요. 그 뒤로 명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설에도 다음 추석에도 친정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친정어머니한테요. 저한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2년차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너 장인어른 좀 만나야겠다.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나랑 같이 가자.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사무실로요. 아버지는 반갑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셨어요. 사무실을 둘러보시면서 사돈어른, 여기 직원이 더 늘었네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남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인어른 사업이 참 탄탄하시더라. 사무실도 넓고 직원들도 많고 우리 수정이 복 받은 거야. 남편은 그러게요 하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친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수정이네는 든든하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명절 택배가 올 때도 경조사를 친정에 알리실 때도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수정이네는 든든하니까. 든든하다는 말이 점점 자주 나올수록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명절 택배가 과일에서 한우로, 한우에서 상품권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보내셨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어요. 이 든든함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결혼 2년 반이 지난 여름이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정아, 아버지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 인테리어 사업의 큰 거래처 2곳이 연달아 부도가 났다고 했어요. 공사대금 수억 원이 묶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대출로 직원 월급을 메우고 계셨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한 직원 셋이 그 달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당분간 우리가 보냈던 것들 좀 못 보낼 것 같다. 명절 택배, 경조사비, 시댁으로 가던 과일 상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바로 알았어요. 아버지는 사무실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있던 차를 소형차로 바꾸셨고 사무실에서 점심을 드실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제게 자세히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전화 끝에 걱정 말아를 반복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친정 사정을 시댁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전화하셨는데 장인어른 사업 이야기를 하시더라. 내가 말한 적 없는데? 동창분한테 들으셨대. 인테리어 쪽에서 부도난 데가 있다고. 수정이네 거래처 맞냐고 물으셨대. 처음 소개를 해주신 그 동창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그분을 통해 친정사업 규모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로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안부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 이 주는 바쁘신가 보다 했어요. 3주가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되자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괜찮으신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전화하면 잘 받으시던데? 바쁘신 거겠지. 전화가 끊긴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만 안 하신 거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여전히 하고 계셨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은 간소하게 하자. 올해 설까지 한우 갈비에 제주 문어를 올리시던 분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형편을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시어머니가 주방 쪽에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이미 두르고 계셨어요. 수정아, 올해는 제사 음식 내가 할게. 넌 거실에 있어. 처음이었어요. 결혼 후 매번 제가 주방에 섰거든요. 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어요.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그릇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도와드리겠다고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주방 문 앞에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됐어. 손대지 말고 앉아 있어라. 차례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남편하고만 이야기하셨어요. 내년 계획, 자동차 보험, 시아버지 건강검진 일정. 제가 어머니, 검진은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 쪽을 보며 대답하셨어요. 너희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건너뛰셨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제 손에서 접시를 가져가셨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바깥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드물게 긴 통화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집안 경조사 있을 때 처갓집엔 알리지 말라고. 어째서?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말씀이 처갓집이 요즘 어려우니까 부담 주지 말자고.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다른 뜻이 됐습니다. 돈이 오지 않는 쪽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거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다가 달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끊긴 날짜와 친정아버지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짜.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열흘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달력을 접어 서랍에 넣고 그 위에 다른 물건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괜히 신경 쓰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요. 몇 달 만이었어요. 수정아, 이번 주말에 집에 있을 거니? 반가웠어요. 솔직히요. 전화가 끊긴 뒤로 제가 먼저 연락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먼저 하셨다는 게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그런데 이번 주말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유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동생한테 좋은 자리가 들어왔어. 이번에 처음 인사 오는 건데 첫 만남이니까 식구가 많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시동생은 남편보다 3살 아래였어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선자리가 들어온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저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도련님 선자리는 어땠어?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았대. 상대 쪽이 사업을 하는 집이래. 사업을 하는 집?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릴 때 쓰던 바로 그 표현이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번 주에 동생이랑 선보는 여자를 초대하셨대. 벌써? 진도가 빠르긴 하지. 어머니가 마음에 드시나 봐. 남편은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어머니는 예비동서 될 사람을 4번 만났다고 해요. 시댁에서 2번, 밖에서 2번. 시댁에서 만나는 날에는 제가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번 전화하셨어요. 수정아, 이번 주말은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예비동서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는 집 딸이래요. 매장이 3개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시동생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전해줬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집을 고른 기준이요. 설 연휴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설에는 식구들이 다 모이는 게 맞지. 수정이도 오라고 해. 오랜만에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예비동서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비동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선자리에서 제 손을 잡으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머, 벌써 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왠지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지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음식을 차리실 때 지은 씨한테 먼저 수저를 놓으셨어요. 제 자리에는 남편이 놓았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예비동서한테 물었어요. 지은아, 올해 매장을 더 낼 계획이라며? 예비동서가 대답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간간히 그래, 그렇구나 하시면서요. 제가 처음 선자리에서 들었던 그 추임새와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예비동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접시를 닦다가 눈이 갔습니다. 냉장고 옆 찬장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종이 몇 장이 보였어요. 손을 닦고 꺼내봤습니다. A4 용지 2장이었어요. 한 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살짝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맨 위에 친정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 매출, 부동산 추정 시세, 보유 차량, 현금성 자산 추정, 항목마다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날짜는 결혼 전이었어요. 남편이 결혼식 일주일 전에 봤다고 했던 그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새 것이었어요. 같은 형식의 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예비며느리 친정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수,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부모 자산 규모. 2장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같은 양식이었어요. 같은 항목, 같은 순서, 사람 이름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도 같았어요. 또박또박한 볼펜 글씨, 달라진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천장 위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남은 접시를 닦았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참 야무져.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앞치마를 벗어서 개어 놓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왔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 설거지 끝나서 쉬고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에요. 다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로요. 그리고 봄이 되자 친정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힘이 있었어요. 수정아, 이번에 거래처를 새로 잡았다. 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 아버지는 기존 인테리어 사업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부도난 거래처를 기다리는 대신 소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을 직접 개척하신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은 감각으로 작은 공사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사무실은 여전히 반으로 줄어든 그대로였지만 석 달 만에 새 거래처 3곳과 계약을 마치셨어요. 직원도 2명 다시 뽑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아침 6시에 나가신다. 도시락도 안 싸간다더니 이제는 내가 2개씩 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식탁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시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동창분을 통해서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좀 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갈비찜이요.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제 입맛을 물으셨을 때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다시 꺼내신 거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시간 되면 연락해.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두어 번 더 연락하셨어요. 수정아, 아버님 사업이 다시 잘 되신다며? 다행이다. 역시 우리 수정이네는 든든해. 그 든든하다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명절 택배를 보내던 시절에 쓰시던 바로 그 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나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찬장 위 봉투 안에 있던 두 장의 종이, 같은 양식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던 것. 그걸 말하면 싸움이 될 거였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를 다르게 대하셨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경조사 있을 때 친정에 알리지 않았던 일, 추석에 주방에서 쫓겨나듯 앉아 있었던 일, 남편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줄이려고? 명절엔 갈게. 그 외에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친정에서 시댁으로 가는 건 이제 없어. 택배도 경조사비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다음 달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예전처럼요.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또 연락하셨다. 이번엔 보내드릴까? 아니, 엄마. 안 보내셔도 돼요. 괜찮겠니? 네, 이젠 괜찮아요. 친정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 택배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하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한 게 없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해 추석 시댁에 갔어요. 남편과 둘이서요. 손에 든 건 과일 한 상자 뿐이었어요. 예전에는 친정에서 보낸 택배 박스 서너 개를 들고 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오면서 제 손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웃지 않으셨습니다. 차례상은 간소했어요. 한우 갈비도 제주 문어도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정이네 아버님 사업이 다시 잘 되신다며? 우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국을 떠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모금 더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앞으로 밀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중간에서 전달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찬장 위를 봤어요. 서류봉투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 집까지 40분. 그 거리가 전보다 가벼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남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들어주세요.